자재 폭발물을 만들어 주택가에서 터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발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홍순원 구청장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7명의 후보가 본선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여 명으로 엿새째 만 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도 다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수습기간을 마친 공무원이 돌리는 15떡은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동래구 명장동 길거리에서 난데없이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한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가져 설치한 뒤 원격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충격으로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현장에서는 산산조각난 플라스틱 교통안전시설물과 폭발물 잔해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은 무선키트와 배터리를 비롯해 3D 프린트로 제작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지만 위력은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중상해 정도 갈 수 있는 위력 정도는 되는데 용기를 지금 플라스틱 1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에다 사용을 해서 그렇지 네. 용기를 이제 파이프라든지 이런 데 용기를 담아서 사용했다면은 네. 여기 말 그대로 수류탄 이상의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경찰은 사건 5시간여 만에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뒤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과수의 폭발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폭발물을 만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12일 오전 8시쯤 남구 문현동의 한 공사장에서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작업자들을 대피시킨 뒤 군부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수류탄은 연습용으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새벽 1시쯤 부전시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구는 파열된 상수도관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운대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선거전도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단수 후보로 추천된 홍순원 현 해운대구청장과 맞대결을 펼칠 후보는 누구일까요? 지난 대선 당시 부산에서 보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던 만큼 보수 진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운대구청장 선거전을 치를 후보들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소개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해운대구.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현 해운대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홍순헌 현 해운대구청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자처하는 홍 구청장은 균형 잡힌 도시정책을 추진해 주거 기능과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 도시 해운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지정 건의를 통해 이뤄낸 제2센텀지구 도심 융합특구 개발을 해운대구 내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5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성수 예비후보는 경찰서장을 4번 지낸 경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치안과 행정 전문가로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해운대구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성수 예비후보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와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전면 개편, CCTV 사각지대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삶과 또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시대의 정신에 맞춰 해운대 구청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정말 주민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전 부산시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과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살고 싶은 해운대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젊고 설레는 새로운 해운대구를 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해운대구에 오래 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토목공학 박사로 또 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이런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정치, 공감 정치가 가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주민들의 밀접한 삶의 행정 서비스를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녹여내서 젊은 구청장으로서 해운대가 다시 설레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원석 후보도 선거 전에 합류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지역 내 양극화 해소와 함께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유세차 사용과 대규모 선거운동, 거리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산무 클린 캠페인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구청장은 미래 세대에 변화하는 스마트 도시에 대응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구청장이 바로 저 박원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해운대구 갑을 선거구로 나뉜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 현 홍순헌 청장과 대결할 야당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 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로는 이 밖에도 국민의힘 2명과 국민의당 1명이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2일 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단수 추천 대상 13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홍순헌 해운대구청장과 최형욱 동구청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 현역 단체장 10명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현역 단체장 외에 중구 문창무 부산시 의원, 서구 전진영 전 서구 의원, 수영구 박병염 수영사랑포럼 회장도 단수 추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김우룡 현 구청장과 주순휘 동래구 의회 의장 2인 경선이 치러지며 사상구와 기장구는 향후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시보란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며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시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이 시보기간이 끝나면 떡을 돌리는 관습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시보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 부산의 한 구청에서는 자체에서 마련한 축하떡을 전달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6개월간의 시보 기간을 끝내고 지난 7일 정식 공무원에 임용된 노서린 씨. 직장에 적응하며 업무를 배우느라 바쁘게 보내는 나날 속에 시보떡은 또 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동료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시보떡을 준비하면서 이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이 됐었는데 미리 이제 시보떡을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제 부담도 덜고 또 시보 해제를 진심으로 축하받는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날 시보를 끝낸 주은희 씨 역시 구에서 준비한 떡은 물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축하 꽃다발까지 받았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선물이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애착은 물론 자긍심까지 갖게 됐습니다. 동료애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기분이 좋으면 제가 또 좋은 서비스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구는 15기간이 끝난 29명의 신규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에 떡을 전달했습니다. 당사자에게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또 신규 공무원들에게 사무용품 등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와 임용패를 별도로 전달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결국 조직 내 갑질 문화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회식 자체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의 감사 기능들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런 갑질 문화를 해소하는 데 축하받아야 할 날, 누군가에게 걱정과 부담이 되는 15떡 문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씩 더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생 즉시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제표준인 만 나이와 달라 한국식 나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지만 법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 영역에서 사용돼 일부 국민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모 기업체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의 기준을 두고 6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인수위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나이 계산법과 표기를 규정하는 민법,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도구가 탄소 중립 녹색 교통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도구는 2022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전거 도로 점검,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 관리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캠페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태양열 공기 주입기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10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9,602명입니다. 이로써 부산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 하루 사망자는 22명으로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7명, 70대 3명, 60대 1명, 50대 1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69명이며 일반 병상 가동률은 34%,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6%입니다. 부산 도심공원의 꽃가루 농도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부산 주요 공원의 꽃가루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루 중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았고 꽃가루 발생 주요 수종은 소나무과가 75%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발병 위험에서 매우 위험지수 발생일은 평균 10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가 ESG 실천 과제를 발굴해 시행합니다. 금정구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금정을 목표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ESG 실천 과제 72건을 발굴해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과제에는 갈매길 플로깅과 친환경 소풍, 자활 카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아이스팩 재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의회가 13일 임시회를 열고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별연합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무, 의회 구성 등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규약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울산과 경남 3개 지자체가 모두 규약을 가결한 후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 고시하면 불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